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훈풍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해상운송 운임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화물 운송량 중 80% 이상이 선박으로 수송되는 만큼 이런 현상은 세계 경기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데요. 해상 운임이 오르면 선박 공급도 활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운 시장과 선박 시장 종합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운 조선 분석의 데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해상 운임이 계속 오르네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로는 2년 만에 3,700, 네. BDI 지수로는 2,000선 다 넘었는데 이게 해상 운임이 오르기 시작한 걸 차트를 보니까 작년 말부터인데 이게 언제냐면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홍해 사태가 발생한 시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배경을 설명해 주시세요.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아직 그 코로나 팬데믹 때 피크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던 그 이벤트가 있고 나서 이제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상승을 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 가장 그 컨테이너 해상 운송에 있어서 계절적인 성수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할증료를 계속 부과하는 시즌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봤을 때 근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말 경기가 좋아서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오르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SCFI라고 하는 이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오를 때 실질적으로 화주들에게 그 운임이 제대로 다 전가가 되는 모양새를 보이려면 CCFI가 상당히 빠르게 이제 같이 따라서 올라와야 되는 수준인데요. 네. 과거에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한 3,000선을 그 처음 기록을 했을 때 SCFI가 CCFI의 그 따라오는 속도는 한 2,000으로 굉장히 빠르게 따라 올라왔었는데요. 네. 지금은 3,700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CCFI가 2,000선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이제 주선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기 화주들에게 지금 운임 전가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 화주한테까지 이거를 전가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쇼티지인지는 잘 모르겠다 수준이고요. 올해도 이제 굉장히 많은 선박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투입된 선박들이 다 꽉꽉 차서 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지만 지금 성수기를 이제 선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할 만한 그런 시즌이긴 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좋아서 물동량이 많아져서 이 장기 계약을 한 화주들에게도 이제 운임을 많이 물릴 정도면 정말 활발하게 돌아가는 건데 지금은 현재 단기 화주들에게만 돌아가고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 질문이긴 한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하고 BDI 지수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 선박의 운임 지수이고요. BDI는 저희 벌크선이라고 해서 이제 원자재를 주로 나르는 곡물이라든가 곡물, 철광석, 석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나르는 선박의 운임 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해상 운임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조선 쪽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뭐 조선 발주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을 종종 봐왔는데 일단은 뭐 국내 최근 조선 업체들이 이거하고 맞춰서 조선 건조가 좀 늘어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오션이 한 2조 원 넘는 대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이미 작년 연간 금액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죠? 발주처가 주로 중동 지역이던데요, 보니까. 요즘에 이제 중동에 있는 오일머니들이 아무래도 주머니가 워낙 두둑하다 보니 선박 발주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드라이벌크나 뭐 컨테이너 운임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지만 사실 제일 늦게 오른 운임 중에 하나가 탱커 운임입니다. 저희가 기름이 가장 필요가 없다가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오일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었고요. 22년부터 이쪽 시황이 회복이 되고 이제 탱커가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그래서 실제로 중국 조선업체들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도대체 탱커를 언제 수주를 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모두 다 목매어서 기다리던 그런 수주 소식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어제 그 하나오션이 공시를 한 것 중에 VLCC라고 가장 큰 탱커선에 해당하는 선박을 4척 수주를 했고 최근에 또 그 선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 선가를 다 반영한 수준의 신규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들어서 가장 상선 수주에 있어서는 조금 성적표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됐던 이제 대형사 중에 하나가 하나오션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게 될 만한 그런 수주였었다라고. 상선은 부진한데 네. 이 탱커선, 유조선 이쪽이죠, 그죠? 네네. 액화석유라든가 뭐 이런. 네, 맞습니다. 하나오션은 또 최근 하나시스템하고 공동으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까지 했어요. 한 네네. 1억 달러 규모인데 이게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까지도 본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용량 뭐 캐파는 늘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건데 이 시장이 이렇게 크게 계속 좀 이렇게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정황이 있을까요? 저희가 특히나 미국에 있는 야들을 인수를 한 이유는 네.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방산을 좀 수주를 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미국이 내부적으로 조선 역량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걸 조금 인정을 하면서 외부에서 뭔가 군함을 건조한다거나 아니면 MRO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처를 찾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굉장히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업체가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주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요 부분은 아무래도 진행이 이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저희가 미국에 아예 법인이 없게 됐을 때 수주를 못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그렇지.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약간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연상이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조선소를 인수하게 되면 어쨌건 자기네 조선소에서 이제 건조를 하게 되는 네네. 과정을 밟을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연상이 됩니다. HD 현대미포조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37,000m 톤급 석유화학적 범선 4척 어제 이거 1일자로 공시했어요 이것도. 네네. 예,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규모가? 요즘에 이제 탱커 운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지금 대형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했던 그 시황이 이제 워낙 코로나 이후에 좋아서 특히나 그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로 부각이 잘 이제 전이가 되고 있었는데 예. 유일하게 지금 흑전을 못한 업체 중에 하나가 현대미포조선이었었거든요. 미포조선. 근데 올해 미포조선이 주력으로 수주하는 요 선종의 선가 상승세가 이제 기존의 시장 선가 상승세보다 조금 더 폭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한 수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수주 목표치도 빨리 달성을 하게 된 측면이 있고 이제 이 업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선종의 수주를 잘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뭐 요쪽도 이제 수주 산업인데 수주를 잘 받고 넘어왔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성과 상승이라는 건 선박 이렇게 가격, 네. 그죠? 수주받는 가격도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운임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조선사들의 일단 정황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뒤늦게 약간 상반기 말에 가서 이제 수주도 하고 이렇게 화랑을 보이고 있는데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 올해 연간으로 수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치를 상반기에 꽤나 많이 이미 채운 상태에 그 해당이 하나오션은 되고요. 이미 뭐 끝났고 그죠?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작년치의 수주를 넘어섰다라는 작년 수준이고, 거를? 네, 작년을 넘어섰고 와. 이제 올해 목표치를 향해서 이제 거의 많이 채운 수준이고 예. HD 현대그룹이 거의 아마 올해 연간 목표치를 다 채운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연초 대비 계속 선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게 일단 관건인데 성과가 아무리 올라도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이제 선주들이 발주를 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선박에 대한 구매력이 전혀 이제 꺼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또 운임까지 받쳐주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조선 업체들의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회원사들이 그렇죠. 또 좋아지면 결국 발주를 하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기가 좀 편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수주 시황은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 굉장히 이제 수주 시황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올타임 하이 신조 성과를 아직 보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2008년에 저희가 191포인트를 상회하는 그 신조 성과 지수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이 이제 187포인트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 속도 정도로 따라가게 되면 하반기 내에 아마 역사적인 고점을 좀 기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조선주 그 빅5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 차트를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우상향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건데 사실 조선주는 경기하고 굉장히 민감해서 경기 안 좋을 때 굉장히 정말 막말로 정말 피를 보는 이 사례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한 5년 전에 있었던 STX 중공업이라든가 이 과열 경쟁 양상으로 이제 그때 법정 관리 들어가서 5년이 걸렸어요, 이제. 네.
이제 HD 현대그룹에 안길 수 있을지 이제 거의 이제 임박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난다 그러죠? 이게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주 내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 선박 엔진 시장에서도 그렇고 HD 현대하고 하나그룹 사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이게 양대의 경쟁자가 이제 완전히 네. 전열을 가다듬는 셈인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희가 한 2018년 전후로 해서 이러한 조선과 관련된 뭐 기자재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많이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바뀌었죠. 상황이었고 네. 이제 대부분 재무적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많이 넘어갔다가 이제는 이제 전략적 투자자에게 그 손이 재차 바뀌는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조선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실제로 영업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러한 업체들을 이제 내재화해야지 실질적으로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선소들이 좀 앞으로 영업을 영위하기가 좀 용이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M&A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작년부터 쭉 이 그룹 편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먼저 하나그룹이 이제 HSD 엔진을 그 내부적으로 가져온 예, 상태고 맞고. 이제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그 STX 중공업을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결합 심사가 저희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이고요. 네. 아마 올해 내로는 이제 이 부분이 마무리되고 실제로 이제 큰 캡티브 회사들의 그 품에 안겨서 아마 조선업이 좀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M&A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정말 우후죽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았고 그렇죠. 이제 막 손바뀜도 많이 있고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제 빅브라더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쫙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한국 전체적으로 조선업계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건 좀 더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동안 한 10년 이상 중국 업체들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얘기도 많고 어떤 질적인 성장이 뭐 우리가 앞선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선 업체들만 그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선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필수 기자재들을 다 같이 동반 성장시켜야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배를 많이 만들 때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배를 많이 만들 때도 이런 기자재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잘 만들어줘야 배를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좀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정화되고 영업도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구조조정의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거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고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양상이 않을까 되고 있다. 싶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 아직 발표를 제대로 안 했죠. 네. 전체적으로 어닝 시즌 어떻게 보세요? 이제 7월 22일 그 주간부터 아마 쭉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1분기에 이제 생각보다 좀 대형사들이 빨리 턴어라운드를 했었는데 거기에 일조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성과가 오른 거를 건조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환율도 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2분기 내내 환율이 또 그 사업 계획 환율보다 좀 높은 상황이라 저희가 이번에는 전사가 다 그 영업 흑자 전환할 수도 좋게 있지 나오겠죠?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올해 그 어닝 시즌의 약간 분수령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약간 당겨서. 한 분기 정도 앞당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지 조선업종도 좋아지는데 하여튼 그거에 좀 앞서서 좀 선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네. 그렇죠. 조선의 국무라고 불리시는데 엄경화 위원님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조선주 언제 사야 돼요 대체? 네. 이제 좀 사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조선주가 경기만 좋으면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는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수주 종목이잖아요. 잔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만 봐도 작년 말에 10만 원 정도 했다가 이제 불과 반년 만에 16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이상 올랐어요 지금. 이런 수익률을 보여주니까 이제 하반기 이제 어닝 시즌도 남아 있고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니까 조선주가 지금 좀 올랐지만 지금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저희는 조선 업체들이 수익성이 잘 나오게 되어서 예전보다 높은 ROE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섹터에게 주는 배수를 조금 높여주는 구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6년까지 계속 실적이 좋아질 예정인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드릴 때 2010년보다 좋은 실적 아마 보실 거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즌에 핫한 시즌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셨다가 이제 실적이 정말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ROE가 높으면 당연히 PBR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수주장과 굉장히 적을 때는 저희가 1배는커녕 0.8배만 돼도 정말 즐겁을 하면서 도망을 갔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상위의 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배 정도까지도 저희가 허용을 해주는 분위기인데 이 수주 잔고의 퀄리티와 이제 양을 봤을 때는 저희는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3배를 트라이하는 시점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닝 시즌이 되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인데 이걸 안 들고 계시면서 피곤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조선주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좋은 호재들만 그동안에 지금 많이 정말 폭풍 같은 그 어떤 업종 내부의 상황을 지나왔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재편이 되고 그럼 이 중에서도 지금 방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빅5라고 한다면 저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말씀해 주시면 곤란한가요? 저희는 뭐 업종 최선 호주는 이제 꾸준하게 한국조선해양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요즘에 지금 가격에서 가장 부담이 없는 게 뭐냐는 질문을 주시면 저희는 미포조선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턴어라운드를 안 했는데 턴어라운드를 할 재료가 하나 더 남아 있고 최근에 이제 전방 산업의 시황 중에 미포조선의 그 대장 선종이 가장 시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턴어라운드를 하더라도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뒤처져 있는 싼 업체를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실적이 빨리 턴어라운드를 하니까 이제 기자재 업체들 상장된 업체들 중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업체들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저희는 필수 기자재 업체에 해당하는 STX 중공업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엔진을 말씀하시는 주로 거죠? 선박 엔진이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재 따라붙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이제 꼭 조선에만 들어가지 않는데 이제 조선을 일부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뭐 태웅이라거나 아니면 태광, 뭐 성강밴드 이런 피팅 업체들이 있거든요. 선박 도료라든가.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은 사실 선박도 선박이지만 약간 이제 뭐 정유화학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도 워낙 많이 저희가 납품을 부품들이. 하고 있는데 워낙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높고 그리고 지금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거든요.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금 수주 시황이 이제 조선 말고 다른 쪽 수주 시황이 조금 이게 다운되면서 그 부분에서 작년에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유가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크게 폭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그쪽의 수요가 지금 이렇게 다운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오래 기다린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경쟁사가 싹 다 없어지고 이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좀 뒤늦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이제 조선업종 이제 업황 전망 다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중간 질문 삼아서 네. 중국 업체들, 중국 조선 업계 동향을 들어본 지가 최근에 좀 뜸한 것 같아요. 중국 쪽의 상황이 조금 좀 미국하고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이나 이런 데 덮이다 보니까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중국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상황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지 좀. 근데 중국이 작년과 올해 지금 수주 톤수 기준으로 수주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그래요. 네. 그런 이유는 중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선종의 시황이 조금 뒤늦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제 하나오션이 수주를 했던 그 VLCC라고 하는 그 오일 탱커 더 작은 사이즈들은 사실 중국이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 시황이 좋아서 이제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 중국이 올라오게 되는데 크게 일조한 부분은 일본이 요즘에 거의 수주를 안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요. 1월부터 5월까지 수주 점유율이 일본이 원래 그래도 10%대는 항상 유지를 했었는데 예. 지금 2.8%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냥 그 시장에서 나오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수주가 굉장히 지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를 하면서 잘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다만 내부적으로 기자재 업체들도 다
이제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서 우리나라한테 요즘에 이제 기자재를 발주한다거나 이런 모습도 이제 틈틈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쭤본 건 이제 중국이 워낙에 이제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랑 충돌하고 있는데 조선 분야가 대표적이라서 그렇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1, 2위를 다투니까 이 부분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이렇게 오늘 경제훈풍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님과 함께 조선업종, 해운업종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